반갑습니다. 10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물리 실험, 포물선 운동에 대한 이론 강의를 잠깐 진행을 하고 실험 실습을 잠시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녹화된 영상을 보니까 제 발음이 너무 정확치가 않아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합니다.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론 수업할 때만 잠깐 강의할 때만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도 있고 그 내용과 좀 연계된 실험과 연계된 이론 강의를 좀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잘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고요. 등속도 운동은 가는 시간 동안에 변이가 일정하게 구해지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너무 쉬운 개념이니까 스킬.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운동이고요. 이때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가 중요한 물리량인 위치와 속도, 가속도와의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쪽이요. 시간 대략 20분 정도 되는 얘기를 해줘. 그 정도에 맞추면 되니까. 원래 가속도의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문자로는 A를 쓰고 dt분의 dv, x방향이기 때문에 dv, x로 썼는데 미분을 해서 나타낸 겁니다.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가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들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원래 가속도는 벡터의 개념이지만 여기서 모두 이렇게 문자가 이탈릭 내지는 볼드체가 아닌 것들은 모두 크기만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속도와 위치, 속도의 관계를 서로 상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식을 전개를 해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가속도에서 dv에 대해서 a dt로 이항해서 나타내고 미분꼴로 되어 있으니 양면을 적분해서 나타내면 인테그랄을 써서 이쪽은 적분을 해주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좌항은 vx로 나오고 이쪽은 인테그랄 a dt인데 당연히 a가 그래서 t에 대해서 t를 달고 나오고 적분 상수까지 끌고 나오는 형태로 수식이 정리가 됩니다. 처음 속도가 v0라고 하면 즉 초기 값이죠. 여기서는 지금 현재 v를 구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수식에서 초기 값에서 요 c 대신 v0를 대입을 해주면 이런 수식이 하나. 위치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주어져 있는 속도와의 관계에서 위치라는 것들이 v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주게 돼요. 결국 적분한다는 게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둘이 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둘이 곱하는 것들의 무한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속도와 시간을 곱하니까 거리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거리로 나타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 vx가 아까 구했던 것처럼 v0 플러스 at니까 넣고 적분을 했을 때 v0t 2분의 at 제곱을 끌고 나오고 적분 상수 c 대신에 마찬가지로 초기 값을 넣어주게 되면 x0를 넣어서 이렇게 수식이 완성되는 게 두 번째 폼. 요거 두 개를 연계를 해주면 세 번째 폼.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공식은 등가속도 공식에서의 가장 기본이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써서 정리를 하고 암기까지 합니다. 이거를 그때그때 유도를 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을 테니까 등가속도 하면 이거 세 개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꼭 해둬야 합니다. 이 유명한 방정식은 예전에도 많이 배웠겠지만 이렇게 VT 그래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등가속도라는 것들은 단위 시간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결국 나누기 그래서 결국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이게 일치함수로 나와야만 델타 t분의 델타 v가 늘 일정한 기울기 값이 일정한 그래프가 되니까 이러한 예가 가장 전형적인 등가속도 운동의 예가 됩니다. 기울기가 가속도, 면적이 변이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가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도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포물선 운동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식은 정리해서 이해한 후에 반드시 암기를 합니다. 문제는 항상 푸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질문 중에 문제풀이 중에 물어보는 사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어져 있는 문제의 물리량과 내가 풀이해서 제공한 값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해를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초기에 강조를 했었지만, 모든 물리 문제에서 앞으로는 단위기를 뭘 쓴다고 얘기를 했냐면 SID 중에 MKS 단위기를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 단위로 쓰는 게 기본이다. 특별히 다른 단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문제를 풀 때도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시속 90km/h는 시속 90이라는 얘기입니다. 90km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미터/세컨 단위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다른 물리량들이 크기가 다른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단위 환산하는데 기본적으로 써야 됩니다. 항상 MKS를 쓴다는 것을 늘 잊지 말기 바랍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예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낙하, 연직투하, 연직투상,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낙하는 그냥 떨어뜨리는 겁니다. 연직투하는 떨어뜨리는데 내가 속도를 주고 밑으로 던지는 거죠. 똑같은 것 같은데 초기 속도가 있느냐? 여기는 없고 여기는 초기 속도가 있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연직투상은 위로 던진 겁니다. 포물선 운동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포물선 운동은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지는 운동이죠. 모두 등가속도 운동이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 중력장하에서는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이나 등가속도 운동의 한 예이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수식은 여러 가지로 전개될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무엇이냐면 힘의 방향과 그 힘의 방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개념을 잡을 건지 마이너스의 개념을 잡을 건지만 잘 분간하고 따져주면 됩니다. 보통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도 되고요. 문제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는데 예를 들면 연직투하가 V0는 V0 A는 G라고 나와 있는 것의 뜻은 뭐냐면 연직투하는 아래쪽으로 속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아래쪽이 플러스인 경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직투상인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그대로 있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G입니다. 왜? 위쪽으로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힘이 아래쪽으로 가해지니까 마이너스 가속도를 잡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수식을 항상을 하면 된다는 것을 상황에 맞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문제풀이도 제공한 것들 있으니까 잘 참조를 해서 시험 또는 학습에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평면운동은 뭐 1차원이냐 2차원이냐 그 얘기인 거고 포물체 운동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체 운동은 이렇게 물체를 옆으로 던졌을 때 포물체를 그리면서 하는 운동을 해석을 하기 위한 오늘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위한 운동입니다. 물체를 처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던졌을 때 가지고 있는 초기 속도는 유지가 되면서 떨어질 때까지의 X축으로는 항상 등속도 운동, Y축으로는 항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게 포물체 운동의 요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공식을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복잡 다단한 것들을 모두 다 암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유도를 해서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험 볼 때야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요지는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잠깐 퀴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포물체 운동에 대한 예 때문에 그 플래시 파일을 잠깐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가 정답을 지금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온라인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퀴즈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보고 답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포트리스 같은 것 같은데 탱크가 있고 탱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탱크 출발시켜줘요. 발사. 이런 플래시를 잠깐 보여줬습니다. 간단하게 퀴즈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탱크가 등속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거기에서 포탄을 위로 발사를 시키면 이렇게 포물체 운동을 하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내는 퀴즈는 그겁니다. 등속도 운동으로 움직이는 탱크 위에서 발사된 포탄의 각도를 몇 도로 조정을 해야 위로 올라갔던 포탄이 다시 탱크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대면 강의하는 학생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테니까 저절로 답을 알게 될 거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각도는 몇 도로 발사를 해야 탱크를 다시 맞출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퀴즈의 답으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몇 분 지나지? 대략 한 15분. 15분? 이거 어떻게 나가니? ESC 안 되는데. 포물체 운동을 이해해주기 위해서 아까 얘기를 했던 X방향과 Y방향에서 물체가 일단 포물체 운동 출발을 하게 되면 X축으로 가해지고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이 없다는 표현을 시그마 F가 제로라고 썼고,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된다. Y방향으로는 물체가 떴기 때문에 힘이 가해질 것 같지 않지만 항상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알짜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한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초기 속도는 V0는 V0라고 했고요. X0, Y0는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뜻이고요. 그때 가해지고 있는 가속도 Y방향의 크기는 가속도인데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발사되는 초기 속도를 벡터로 나타냈을 때 X방향 속도는 코사인 세타, Y방향 속도는 사인 세타를 취해서 각각 구해줄 수가 있고, 한번 구하면 V0X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위쪽으로 움직이는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 때문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속도 성분은 V0X를 각각 V0Y를 V0 사인 세타를 취해서 구해주고, X방향 등속도 운동을 해주면 X는 V0XT, Y방향 등가속도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은 내가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고, 요거로 원래 폼을 암기를 한 이후에 지금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방향은 X방향이 아니고 Y방향, 가속도는 A 대신에 마이너스 G를 써주니까 이렇게 수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수식 4개를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수평거리, 최고 높이, 목표물까지의 시간, 각도, 최고 높이 어떻게 높다라는지를 수식으로 모두 다 전개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을 사실 모두 다 암기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시간, 며칠 갈지도 모르겠고 암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평거리 X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X는 V0XT V0 코사인 세타 T라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뜻을 보면 시간이 일정하게 지났을 때 이렇게 날아가는 가운데 X축으로는 얼마나 이동을 했을까를 알아볼 때는 X축은 항상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게 전제이므로 초기 속도 V0X에다가 X방향 속도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x를 항상 구할 수 있다. 등속도 운동의 기본이죠. 그런데 V0x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처음에 주어지는 속도 V0에다 코사인 세타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V0에다 코사인 세타 곱해주고 시간 t로 곱하면 x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나머지 항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수식을 다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과정들을 한번 가급적 써보고 이해를 해서 문제풀이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분 정도 지났는데? 몇 분 정도 지났어요? 16분. 16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런 수업을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30분씩 진행을 해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는데 지금 실험 수업 시간이고 동일한 내용을 조교 선생님이 진행을 할 거라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항의를 해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실험을 진행해야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실험하는 내용은 결과를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 레포트를 제출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좀 정밀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한테는 오늘 획득된 실험 결과 중에 양호한 데이터를 제공을 할 테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서 과제물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오늘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자.